자, 저희가 이제 그 RPA라는 거, 그 로봇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는 이렇게 파일을 테스트용으로 그냥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저희 워크스페이스 있는 데다가 오른쪽 버튼 하나 누르시고요. New에서 디렉토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템프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만든 애들을 그대로 다 옮겨 넣을게요. 리팩터라고 하는 거 누르시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파일 3개를 다 옮겨 넣었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자, 저희가 오른쪽 버튼 New 디렉토리. 자, 여기에다 뭐라고 할 거냐면 RPA라고 할 거예요. RPA는 로봇 프로세싱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동작을 그냥 자동으로 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RPA라고 해서 저희 폴더를 만들 거고요. 저희는 오늘 첫 번째 날이니까 디렉토리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day 1이라고 넣을 거예요. day 1. 됐죠? 자, day 1이고 저희 다시 오른쪽 버튼에 new에서 파이썬 파일, 오른쪽에 new에서 파이썬 파일라고 해서 여기에다 뭐 할 거냐면 저희 최초로는 뭐 할 거냐면 마우스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마우스. 여러분이 시어너나 혹은 뭐 배웠죠? 시어너랑 파이썬 배우셨나요? 아, 네. 시어너로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가지고 해볼 건데, 자, 저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다 import라고 할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auto GUI라고 하는 API가 필요해요. auto GUI. 이거는 저희가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옵니다. 빨간 줄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를 가져가고 기다리면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누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아래쪽에 가서 여기 터미널이라는 데 가서요. 터미널이라는 데 가서 요렇게 프롬프트가 뜨면 원래대로 여기에다가 그냥 보세요. pip install 저기 있는 이름 pyauto GU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 얘가 패키지를 다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거 안 쓸 거고 툴이 제공하는 걸 이용해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가 있어요. 자, 제 거 잠깐 보세요. 자, 이거 어디요? 파일에 세팅에 여기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보면 자꾸 뭔가 늘어나요. 뭔가 막 늘어나는 데 가서 쫙 봤더니 뭐 파이 오토 GUI라고 하는 애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랑 연관된 다른 애들도 같이 받아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무슨 능력을 갖냐면 요렇게 생긴 API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프린트를 할 건데 파이 오토 GUI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점 찍은 다음에 점을 찍으면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동작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개를 그냥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사이즈라는 애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처음 한 거잖아요. 그죠?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F10번을 눌러야 얘가 런을 시켜줘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뽑아주는 건 뭐죠? 네, 뽑아주는 거는 1600에 900이기 때문에 요거는 파이썬에서 주석은 샵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면 해상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 해상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파이 이렇게 하고요. 파이까지만 써도 이렇게 아래쪽에 자동 채우는 게 올라오잖아요.
엔터를 그냥 바로 치시고요. 바이 오토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move to라고 이렇게 적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300에 300이라고 적었어요. 적으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요 화살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요 상태에서 Shift하고 F10번을 눌러도 돼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냐면 요거 마우스 커서 있죠? 요 마우스가 제가 여기다 놨잖아요. 네, 여기서 컨트롤 Shift F10번 눌렀더니 마우스가 올라가요. 300 위치로 씩 날아간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컴마를 찍고요.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간격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냐면 여기다가 1이라고 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Shift하고 F10번을 눌렀더니 이제 이렇게 쓱 가는 게 보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인 0,0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뭐 400에 뭐 500 정도의 위치로 보낸다 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걸 돌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Shift하고 F10번 이렇게 눌렀더니 마우스에 쓱 갔다 위로 갔다가 막 난리 났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움직이다가 오류가 떴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얘가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약간 지금 수치를 좀만 바꿔볼게요. 이걸 100,100으로 할 거고요. 100으로 할 거고 400에 500까지는 뭐 움직일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넣었더니 움직이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뭐냐면 아까 전에 0,0까지 갔다가 사실 0,0까지 갔으면 정상적으로 잘 간 건데 이게 어쨌건 좌표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좌표를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좌표를 주잖아요. 이건 내 화면에서 줄 수 없는 좌표잖아요. 그죠? 그런 좌표를 줬다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잘 움직이다가도 갔다가 이상한 데 가면서 얘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막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더 삐져나가진 않고 그냥 이렇게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파이 오토 GUI라고 하시고요. 여기 보면 F 정도 쓰시면 fail에 대해서 세이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fail에 대해서 세이프하게 만들 건데 그 세이프하게 만드는 거를 false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저희 파이썬에서 false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죠. false라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얘도 뭐 400에 마이너스 500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갈 수 없는 길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원래는 얘가 돌다가 오류가 뜬다고 막 해야 되는데 얘가 막 이렇게 가다가 딴 세상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어디가 있냐면 0,0에 그냥 위치를 해요. 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없으면 갔다가 지금은 죽은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세이프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설정하지 않으면 얘는 마이너스 3개로 가면서 얘는 꽉 죽어버리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적어도 오류는 뜨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오류가 안 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자, 저희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쭉 움직여서 요 정도 위치까지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0,0이니까 얘를 대충 좌표를 좀 잡아보면 되는데 아직은 제가 좌표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감으로 한번 때려가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기를 예를 들면 100,100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요건 요 두 개는 지울게요. 100,100으로 만들면 대충 위치가 나오겠죠? 얘를 이렇게 눌러봤더니 조개가 100,100이래요. 100,100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x가 옆으로가 x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가 y예요. 그죠? 그래서 xy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가 어디였죠? 네. 잠시만요. 자, 그런데 나는 이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x를 지금 봤더니 얘의 x값이 약간 족이니까 우리는 옆으로 약간 오고요. 옆으로 약간 오니까 얘를 한 뭐 110 정도로 당기고 위에서 아래로도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얘는 한 120 정도로 이렇게 당기면 대충 그죠? 딱 정확한 위치로 이제 가죠. 자, 저렇게 가고 나면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냐면 PyAutoGUI에 보면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C로 시작하는 애 봤더니 센터를 찍을 수도 있고요. 여기 봤더니 클릭이라고 하는 애도 할 수가 있어요. 클릭이라는 애를 하면 가서 이렇게 한번 탁 찍겠죠?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지금 상태로 해서 찍어보면 얘가 이렇게 슉 가서 쿡 찍는 것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 찍으니까 얘가 그냥 가서 이거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찍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요 박스 쳐진 게 선택됐다는 그냥 그 뜻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얘를 클릭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이제 감각이 있죠? 뭐요? D로 시작하는 애를 잘 봤더니 더블로 시작하는 클릭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돌려보면 여러분이 슉 가서 저 위치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니까 여러분들 화면에는 뭐가 떠요? 그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엑셀이 자동으로 뜨죠. 요게 원래 옛날에 로봇이라고 하는 애가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만 잘 해놓으면 뭐 해요? 손 안 대고도 지가 알아서 가서 원하는 동작을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저기에 간 다음에 특정한 위치로 간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지 않고 샵이죠. 더블 클릭을 하지 않고 PyAutoGUI로 간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 to라고 해서 예를 들면 300에 300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이렇게 탁 간 다음에 드래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드래그를 해서 요 위치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움직이는 걸 보여주려면 duration이라고 하는 애를 넣으시면 duration 그래서 1초 이렇게 주시면 얘가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F10번을 눌렀더니 얘가 샥 가서 찍어서 쭉 당기고 내려오는 게 보이죠? 아마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서 친구한테 날려주면 친구가 굉장히 놀라겠죠, 그죠? 지가 알아서 막 바이러스 걸렸구나 막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재밌지 않나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 자동화합시다 그리고 설치하고 지금 몇 분 만에 지금 막 아주 여러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 좌표값 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좌표값 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 본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블럭을 씌운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슬래시 누르면 얘를 한꺼번에 주석 처리를 해요. 마찬가지로 다 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 누르면 주석 풀 거예요. 여러 줄을 한꺼번에 주석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동작을 계속 보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저희는 근데 대신 이거는 있어야 돼요. 이 맨 위에 윗줄에 있는 임포트 요거는 있어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x하고 y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올 건데 파이 auto GUI로부터 뭘 할 거냐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x하고 y 값을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마우스가 여기 있으니까 요 마우스 위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대충 여기다 놓고요.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그런 다음에 Shift하고 F10번을 딱 누르면 얘가 샥 이게 실제로 지금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대한 좌표값을 알아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난 여기에 궁금하다. 여기에 좌표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Shift F10번을 누르면 이제 저렇게 좌표값을 알아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처럼 감각적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저 위치 잡아다가 저거 가지고 뭘 해요? 저거 가지고 내가 이동할 위치를 딱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사실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자, 그 다음에 뭘 해보고 싶냐면 이거 해보고 싶대요. 자, 여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계산기라고 하는 애를 찾으세요. 계산기. 라는 찾으면 요렇게 생겨본 계산기가 있어요. 자, 얘를 요쪽 구석탱이에 요렇게 갖다 놓을게요. 크기는 최대한 줄일게요. 저희가 크기를 통일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크기를 최대한 줄였어요. 그리고 이 구석탱이에 갖다 놨어요. 왜냐면 0,0 위치에다가 놓기 위해서. 갈까요? 자, 난 뭐 하고 싶냐면 여기 버튼이 있는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런 값을 알아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싶어요. 괜찮겠죠? 그죠? 클릭을 하고 뭐 아니면 원하면 덧셈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심지어 는 이렇게 눌러서 결과도 보고 싶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은 뭘 알아야 돼요? 얘 위치를 알아야 되죠. 그죠? 얘 위치. 사실은 책에서는 막 이렇게 하래요. 이거 뭐 하냐면 화면 캡처 받아가지고 그림판에 가가지고 그림판에 좌표를 알아오래는데 우리 지금 요거 알았잖아요. 요거 알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그죠?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Shift F10번 누르면 아이고 여기가 선택이 안 됐었네. 예, 여기를 일단 얘가 활성화돼야 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선택해 놓고 마우스를 여기다 옮겨 놓고 여러분이 Shift F10번을 누르면 얘가 42에 434 요 값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샷 표시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보관을 해 놓을게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2번 누르시고요. 2번에 대한 위치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물론 결과는 자동화지만 결과 자동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노가다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위치도 알아냈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 값을 빼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차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위치를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귀찮으니까 일단 뭐 여기라고 치고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더 했어요. 이렇게 해서 F10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위치도 가지고 와요. Y 값은 당연히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내가 그 위아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위치에서 수치가 이제 나옵니다. 자, 덧셈까지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Shift F10번. 자, 이제 난 뭐 하고 싶냐면 이걸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파이 오토 GUI에 클릭이라고 하는 동작을 할 건데 클릭에다가 이 첫 번째 값을 넣으면 첫 번째 값을 넣는데 중간에 콤마를 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내가 가서 저기를 갖다 찍는다는 얘기예요. 클릭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돌리면 얘가 가서 1번을 푹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넣으면 두 번째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요? 빠방 이렇게 찍죠. 그죠? 네, 재밌지 않네? 강요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는 뭐 거의 다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위치를 잡아서 이게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따다다다닥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찍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물론 좌표값을 알고 있고 그게 찍는 게 맞는데 나는 1번도 찍고 싶고 2번도 찍고 3번도 찍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싶어요. 내가 1번을 선택하면 1번 가서 찍고 2번 선택하면 2번 가서 찍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글자로 1번, 1, 2, 3 하면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찍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위치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에 대한 위치를 관리해야 되는데 위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딕셔너리라는 거 혹시 써보셨죠? 버튼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딕셔너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 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배우셨던 파이썬의 자료 구조에는 어떤 게 있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자료 구조가 뭐예요? 자료 구조가 뭐죠?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자료 구조잖아요. 그죠? 이게 자료를 어떻게 모았느냐 이런 건데 대부분의 언어는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많이 제공하는데 파이썬엔 배열이 있나요? 배열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나의 눈을 보고 빨리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배열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네,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자료형으로는 뭐가 있어요? 리스트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겨먹은 뭐가 있죠? 자, 튜플이 있죠. 자,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죠? 내가 방금 말했던 튜플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하면 되죠, 그죠? 지금 배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뭐가 있어요? 셋이 있어요, 셋. 그죠? 셋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죠? 자, 요 놈은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고요. 요 놈은 튜플이라고 하고, 요거는 셋이에요. 얘네들의 성질이 다 달라요. 성질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아, 내가 이름을 모르니까 질문을 못하겠네, 이거. 자, 잠시 영상을 정지하고.
자, 저희가 여기 있는 이 리스트하고 집합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다르잖아. 그죠? 모양이 다르다는 거는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의 성질과 집합의 성질은 완전히 다른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예요, 순서. 어떤 놈은 순서가 있고 어떤 놈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기로는 리스트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리스트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로 접근해요? 리스트는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접근해요. 그죠? 맞아요? 자, 따라서 리스트에는 중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맨 앞에 1을 넣었는데 세 번째쯤에 1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순서 가지고 구분하면 되니까. 중복이 허용이 돼요. 그죠? 그런 애가 뭐냐면 리스트예요. 자, 반면에 집합의 가장 큰 성질은 뭐예요?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A 2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집합의 가장 큰 특징은 원소가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순서가 없어요. 집합은.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저희가 리스트 작업을 하면서, 파이썬을 하면서 집합을 잘 안 써요. 집합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럼 일단 걔는 그렇다 치고, 자 여기 보면 요 놈은 리스트였고 요 놈은 튜플이에요. 리스트하고 튜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배웠다며 파이썬. 리스트하고 튜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리스트는 땡땡이 되지만 튜플은 땡땡이 안 돼요. 수정. 맞습니다. 수정 여부예요. 튜플은 한번 만들고 나면 변경이 안 돼요. 하지만 리스트는 인덱스 가지고 변경이 되죠. 몰라요? 자, 우리가 뭐 해보는 거지 뭐. 자, 봅시다. 1, 2, 3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거 찍어봐요. 자, 프린트 리스트 이렇게 찍었어요. 우리 오늘 뭐 많이 하진 맙시다. 그냥 여러분들 이 기본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난 프린트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찍어요? 잘 찍혔죠? 자, 튜플도 1, 2, 3 넣었어요. 그리고 프린트 튜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튜플이 함수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리스트 함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름을 그냥 이렇게 줄게요. 물론 써도 되는데 튜플1, 리스트1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집합은 무시. 집합은 뺍시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여기를 수행을 해보면 출력은 똑같아요. 이렇게 1, 2, 3, 뭐예요?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대괄호로 됐느냐, 소괄호로 됐느냐, 이게 리스트하고 튜플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원소를 꺼내올 때 있잖아요. 얘의 0번째. 얘는 어떻게 꺼내와요? 얘도 똑같이 어떻게 0번째. 이렇게 꺼내오죠? 그래서 실제로 꺼내와 보면 얘네들은 어때요? 둘 다 1, 1이라고 하는 애를 꺼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상으로 보면 튜플이나 리스트나 똑같이 생겨 먹었어.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변경 여부예요. 변경 여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스트 1의 0번째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100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예요? 튜플 1의 0번째에다가 100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리고 걔를 찍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돌려보면 돌다가 빽 죽죠? 봤더니 여기까지는 잘 들어갔어요. 그죠? 이게 우리 인터프리터로 하다 보니까 도는 데까지는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100을 넣어가지고 그걸 찍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리스트로 찍어보면 얘가 100이 잘 변경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이거 이렇게 잘 처리된 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선 죽어요. 왜냐면 여기 봤더니 타입 에러가 나는데 튜플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아이템 어사이먼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템에다가 뭔가 새로운 애를 집어넣는 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드 온리로 쓰는 거예요. 튜플의 가장 큰 특징은 리드 온리. 그러니까 리스트랑 성질은 똑같아서 뭐 이렇게 인덱스 가지고 불러오고 막 이런 일을 다 하지만 뭐가 안 된다고? 수정이 안 돼요. 근데 리스트는 이것저것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에는 리스트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인덱스도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셋 기억하시죠? 셋은 어떻게 생겨먹었다고요? 요렇게 생겨먹었죠? 근데 잘 봤더니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만드는 애도 어떻게 만들어요?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중괄호로 만들어요. 저 얘기는 뭐예요? 저 얘기는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저거는 튜플은 무슨 성질을 가진 거예요? 집합과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뭘 허용 안 해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키 값을 주고요.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졌죠. 키 값을 줘요. 키 값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줄까요? 뭐 네임이라고 줬어요. 땡땡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홍길동 이렇게 주는 게 뭐예요? 딕셔너리잖아요. 키 밸류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해요? age 뭐 예를 들면 뭐 20 뭐 이렇게 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딕셔너리. 그죠?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렇게 줄 수가 있냐고요. 여기다가 age 30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키는 뭐예요? 모든 애들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애가 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걸 가져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버튼스에 어떻게 해요? 키값인 뭐, 예를 들면, age, 이런 걸로 가지고 올 건데, 아유, 잘못 적었네. 버튼스에 age로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이거 가져올 거예요? 이거 가져올 거예요?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버튼에 age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age에다가 여러분이 여기다 30을 넣으면 무슨 일을 해요? 저 값을 변경하는 일을 해요. 맞아요? 저 값을 변경하는 일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버튼스에 뭐 예를 들면 뭐 테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AAA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항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age라고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age에 갖고 있는 밸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나 더 넣는 게 아니라 없으면 추가하고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이게 뭐야? 이게 딕셔너리의 특징이에요. 그죠?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 앞으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쓸 애는 딕셔너리하고 리스트예요. 딕셔너리하고 리스트.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혹시라도 난 잘 모른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해 오셔야 돼요. 딕셔너리가 뭐지? 리스트가 뭐지? 리스트 함수에 뭐가 있지? 리스트 어떻게 추가하지? 리스트에서 얘 어떻게 뽑아오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내장 함수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약간 삼천포로 간 거고요. 이게 여러분이 다 아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거면 이런 시간을 좀 줄일 거고요. 모르면 좀 지금 시간이라도 해서 여러분이 하면 좋은데 나중에 얘기해줘요. 뭐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뭐 이러면 뭐 많은 거고 이제 제가 자, 그래서 저희가 버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버튼에는 뭐 예를 들면 문자를 뭐 쌍따옴표 써도 되니까 1번이라고 하는 애의 좌표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어떻게 해요? 값이 이렇게 뭐 50 이렇게 4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로가 들어간 뭐라고 해요? 자료형이?
튜플이에요. 그죠? 튜플로 넣는데 여기에 아까 있던 좌표값 요거죠. 요거 그냥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뭐야? 1번 좌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라고 하는 애는 요거를 넣어요. 그리고 3번이라는 애는 여기에 있는 애를 넣어요. 이렇게. 중간에 콤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덧셈이라는 애는 요거를 넣어요. 물론 이 좌표값이나 이런 건 다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환경이 다르고 레졸루션이 다르면 당연히 다를 거예요. 자, 우리는 자, 요거를 이용하면 요걸 불러올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하는데 버튼스라고 하는 애에 요 값을 불러오고 싶어요. 요 값을 불러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1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저 값을 불러오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찍어봤더니 여기 뭐 엄청 뭐 이것저것 찍는데, 자, 여기 봤더니 얘를 요렇게 값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요 안에 들어있던 값을 잘 가져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요 부분에다 이게 찍고 싶은 거잖아요. 저 부분에다 저렇게 찍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요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 x, y라는 애를 놓고 버튼스에서 1번을 가지고 오면 얘가 어떻게 해요? x, y의 값을 탁 주죠? 이건 알죠? 이거? 값이 두 개면 이렇게 변수마다 이렇게 쫙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원래 튜플이었던 애를 이제 분해를 해주는 거죠. 분해를 해서 이렇게 들어간 xy 값을 찍으면, 이거는 뭐, 없다 치고, 이렇게 찍으면 나는 화면에 뭘 찍을 거예요? 1만 찍겠죠, 뭐. 이렇게 찍으면 요 1번에 해당되는 애만 다 갖다 찍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봤더니 얘가 가서 1번을 콱 찍어요. 그럼 나는 2번을 찍고 싶어. 2번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을 이렇게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2번은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죠? 우리 요걸 복사해서 어떻게 해요? Alt가 아니라 컨트롤 Alt, 그죠? 컨트롤 Alt네. 이렇게 해서 아랫방향 키 기억나시죠? 이렇게 내리면 여기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2로 바꾸고 요걸 3으로만 바꿔주면, 그리고 여기는 일단 하나 지워놓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Shift F10번을 눌렀더니 가서 글자를 다다닥 찍는단 말이에요. 됐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프로그램을 잘 알고 생각을 잘 하시면, 이게 가능해요. 자, 우리는 이 위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요. 딱 요 패턴을 이용해서 내가 뭐 하고 싶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for라고 할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자를 하나 뽑아올 건데, 어디서 뽑아올 거냐면, 여기서 뽑아올 거예요. 3, 2, 1 이라는 데서 뽑아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개씩 이렇게 뽑아오는 거죠, 이게. for in에 쓰면, 이게 리스트 형태니까, 문자열로 리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개씩 이렇게 뽑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저 위에 했듯이 xy를 가져와요. 뭐로부터? 버튼스의
저 C라고 하는 글자로부터 가져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이 오토 GUI에 클릭에 가서 XY를 찍어버리면 여기를 잠깐 지우고 자,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이 Shift F10번을 눌렀더니 얘는 어떻게 해요? 3, 2, 1 이렇게 찍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우리 더하기도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더하기. 그죠? 이 얘기는 우리가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이렇게 넣으면 얘가 여기다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눌러야죠. 얘를 누르면 얘가 어떻게 해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덧셈 계산 된 게 보이고 1 된 게 보이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은 요 맨 한 줄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요거 좀만 잘 해놓으면 여러분이 타이핑 치는 대로 얘가 가서 계산을 다다다다다닥 해서 탁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될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면 이제 뭐 될 것 같고요. 저기 잠깐만 이거 끄고